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최고의 정치 시간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종민입니다. 요즘 골치 아프시죠? 조금 전에 이제 그 신박한 시사사전 시간에 이해충돌 방지법 이야기 잠깐 했는데 예. 그냥 대놓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합니까? 당연히 개정을 하죠. 지금 저희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오래전부터 예. 우리 최고위원회 신동근 최고위원이 전담을 해서 네. 사실 정무위원들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며칠 전에 인터뷰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얘기했던- 문제는 예. 특히 이번에 그 LH 사태하고 맞물리면서 좀 근본적인 그런 처방 차원에서 네. 좀 세게 추진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입법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 언제 발의할 계획입니까? 지금 뭐 내용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예. 지금 이제 여야 간의 합의도 뭐 입법이라고 하는 게 발의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야 간의 합의 과정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야당도 이 점에 대해서 그 크게 거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박덕흠 의원 사건이라든가 그 야당 의원들이 몇 개 이제 연루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을 자꾸 이제 반대를 하거나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LH 사건이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걱정을 지금 네. 사고 있는데 그래서 야당도 제가 보기에는 반대를 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나기 그치고 난 다음에 시도하면 또 그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의원님. 예. 근데 그 문제는요. 사실 이게 당장 지금 사건이 생겨서 입법을 추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도 좀 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이게 조금 더 보강되거나 강화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이건 그 전부터 계속 필요성은 제기가 됐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그 제정을 해도 뭐라고 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네. 저희도 이제 앞서 뉴스 세계 시간에 이제 3명의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당에서는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는 과정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보면 이제 그 당사자들 의원들이 땅을 투기하거나 뭐 그걸 통해서 재테크를 하거나 그런 사례보다는 이제 가족들 중에서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땅 투기에 가담한 건지 아니면 뭐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서로 이제 같이 뭘 해보자 하고 이제 거기에 휩쓸린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본 방침대로 대처를 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일한 잣대를 써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LH 직원들 전수조사를 하면서 직원 본인 실명 어떤 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의 어떤 이름을 통한 투자까지 다 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예. 동급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소속 의원들 문제도 동급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땅을 사서 내가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묵히고 있다면 그 설명도 설득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땅 투기라고 보고 만약에 땅 투기라고 판정내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원칙대로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예. 지금 이제 어떤 그 우리 재산 신고 과정에서 그 인근에 주변에 땅을 샀다, 매입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배경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개입됐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 소명들을 좀 확인하고 이게 우리 윤리감찰단이 지금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보고 예.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 2명 같은 경우 이미 지분 쪼개기 얘기가 벌써 나왔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지금 땅 구입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본인들이 주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건 뭐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어떤 그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뭐 투자 행태에 가담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모르고 이제 거기에 휩쓸렸거나 할 경우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기획부동산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시는데 혹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까? 해당 그 소명이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예. 대개 보면 이제 언론 보도에 그런 행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저도 가끔 전화 받는 게 아 사장님 좋은 땅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 혹해갖고 땅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해보질 않아서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저는 그런 전화 오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수신 차단해버리고. 근데 그게 이제 전화로 하기보다는 네. 그 동네에서 아는 분들끼리 네. 뭐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게 투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본 다음에 네. 지금 윤리감찰단이 적극적으로 좀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일 먼저 불거졌던 게 당 소속 시흥시 의원이잖아요.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흥시 의원. 예, 예. 예. 근데 그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시의원이에요. 시의원이요. 그러니까 시흥시 의원. 네. 예. 아, 시흥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흥시 네, 시의원. 맞습니다. 예. 탈당하기 전에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래서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또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탈당하는 거는 사실 그 본인이 바로 탈당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안 거치고 어떤 대응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뭐 여든 야든 간에 문제가 생기는 의원들이 탈당하는 게 자기가 문제가 좀 된다 싶으면 예. 바로 뭐 그날이나 그 다음날 탈당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당으로서는 이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어떤 조치를 하면 나중에 또 이제 항의되거나 심지어는 뭐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탈당하는 것을 막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적 정서는 그러면 당은 아무 상관없고 책임 없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지금 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고 네.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LH 사건이 그 뿌리가 어딘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처를 지금 예를 들면 국토부나 LH가 자체적으로 이걸 해봐라 그러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 언론에서도 또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뿌리를 뽑아내는데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당이 그거를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당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나 우리 관련된 의원들 문제를 대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 전체를 뿌리부터 뽑아내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신뢰가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그 탈당을 해버리면 이제 항상 국민적 지적은 그랬다고 또 잠잠해지고 아무 문제 없으면 이제 슬그머니 복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부패나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탈당한 의원들은 나중에 절대 안 받아준다라는 것을 뭔가 아예 못 박는 뭐가 규정이 생긴다든지.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탈당을 했는데요. 네. 그 문제가 된 사건이 그 부패나 비리가 사실이라 하면은 네. 못 들어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죠. 예. 그건 실제로 지금까지 못 들어오는데 되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뭐 그런 게 무죄라고 한다면요. 무죄 판결을 받아서 복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야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행이 나가서 그냥 조용히 잠잠해지면 문제가 있었는데 슬그머니 복당한다. 이거는 우리 당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무죄여서 좀 억울했다.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않았는데 복당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사는 변창흠 장관 그 경질 문제인데요. 예. 당에 지금 그 최고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혹시? 논의는 없었고요. 예. 일단 이런 겁니다. 장관이 책임져야 될 일이라면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창흠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아니냐가 전혀 쟁점이 아닙니다. 그걸 피해갈 이유도 없고 네. 또 변창흠 장관 자신도 여기서 자리 보존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 이 변창흠 장관이 이 관련된 부처의 책임자로서 제대로 해야 될 일, 지금 할 일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진상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 진상조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가 지금 중요하니까 그 과정을 놓고 보고 장관 본인이 장관직에 있거나 LH 사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만약에 지휘 책임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은 뭐 그건 문제 책임을 져야 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이 분노를 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으로 장관 책임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두 가지 점이 제기가 되잖아요. 첫째는 LH 사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포괄적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금이라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하나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LH 직원들을 마치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장관으로서 했단 말이에요. 조사도 하기 전에. 그 너무 섣부른 어떤 그
발언이었고 주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또 논리가 하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 기본적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거나 확인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을지 여부가 판단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 안 묻겠다를 지금 예단하지 말고 이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 좀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저희도 아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발언이 일단 사실도 아닐 뿐더러 자 문제가 됐는데 이게 뭘로 그랬다. 뭘로 그랬는지 알고 그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개별 당사자는 나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휘 책임, 정무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 결과가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될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섣부르게 얘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만약에 장관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한다 그러면은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이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약간 좀 그 말을 실수한 거 아닌가 하는 정도 해서 이제 사과도 하고 몇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런데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원칙적인 문제 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주 정무적인 문제가 있는 게 선거가 코앞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불똥이 민주당한테 튀고 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해서 그러면 불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리를 끊어야 되고 그래서 변창흠 장관 경질 이야기가 나온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런 어떤 관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이제 뭐 경질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제 공격을 받는 거고요. 네. 또 경질을 하면 또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제를 선거와 관련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쟁점화 시키는 거는 좋지 않고 왜냐하면 선거가 지금 한 달이나 남았어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정부의 대응이 선거에 반영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건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이 LH 사건, LH와 관련된 부동산 이 투자 또는 이제 비리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후에 논의가 되고 또 판단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체감하십니까?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이야 민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떠나서 정말 엄정하게 뿌리부터 뽑아내겠다. 네.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이제 부동산 비리와 관련해서 또 부동산 적폐와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 이런 각오로 대처를 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요것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윤석열 이제는 전 검찰총장이 LH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 2번 발언을 했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또 한 번은 어떤 그 반칙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던데 이런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 또 뭐 우리 정부에서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고요. 네. 우리 반칙을 어떻게 이제 뿌리 뽑을 거냐 이 문제에서 힘을 합쳐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그 걱정스러운 것은 이 문제를 자꾸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과 연결시키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네네. 검찰 개혁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 이건 정말 검찰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런 사건을 악용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수사를 잘하라고 개혁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협력을 잘하면 되는데 마치 검찰 걸 무슨 수사권을 뺏어가서 못한다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담론이 형성되는 건 전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도 그런 그 의도를 깔고 발언한 거라고 평가를 하시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뉘앙스로 자꾸 논쟁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도 아닐 뿐더러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 행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따로 네. 집중적으로 한번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